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책에서 초연결 사회의 주인공은 우리 MZ세대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초연결 사회를 대비해서 우리 MZ세대들이 준비해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꼭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무엇을 하면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라는 얘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라는 얘기도 하고 인공지능도 얘기하고 로봇도 얘기하고 뭐 등등등등 얘기를 하는데 이게 특정 분야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아까 전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의, 산업혁명이라는 게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산업에 다 영향을 미쳐요. 교육에도 미치고요.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노는 거, 컨텐츠, 서비스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한다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한다고 해서 특정한 거 무언가를 다들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롯데말 선생님이 강조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자. 가령 예를 들면 내가 역사를 좋아해요. 역사를 좋아해. 그럼 역사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 많죠. 왜 상관이 많냐? 지금은 역사를 보려면 우리가 어떻게 보죠, 역사를? 뭐 책을 보든지, 유튜브 동영상을 보든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 그렇진 않거든요.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전쟁 또는 임진왜란,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생각했을 때 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어떠한 서비스를 만든다면은 마치 우리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을 할 때 간단한 태깅을 눌러가지고 그 관련 정보를 얻듯이 우리들이 그걸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역사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생각하고 빅데이터를 생각하고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정보를 가장 편리하게 요거를 개인화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개인화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학 분야의 인공지능. 이렇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MZ세대가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면 즐거운 거를 찾으세요. 그것을 기반으로 빅데이터라든지 또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라든지 또는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우셔서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그것도 혼자 하실 필요가 없어요. 팀워크를 통해서 나 이런 걸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이런 재능이 있거든. 그러면 너의 이런 재능이랑 우리 뭉쳐가지고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근데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런 사람도 모셔다가 해볼까? 그렇게 해서 3명, 4명, 5명 팀을 만들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스타트업이에요. 그래서 미래에는 여러분들이 모두 스타트업 CEO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사실 너무나 쉬운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면은 가장 행복한지, 즐거운지, 저는 이것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나로부터 찾아가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연결 사회로 인해서 각종 윤리적인 규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현상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제가 재미있는 사례를 통해서 우려하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아이유 찐팬인데요. 저도 좋아합니다. 아이유. 얼마 전에 중국에서 아이유 짝퉁이 나왔다 해가지고 혹시 그런 뉴스 혹시 보셨어요? 아유, 짝퉁이요? 예.
중국 사람인데 너무 아이유랑 똑같다. 이건 뭐야?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조금 이렇게 짝퉁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또 짝퉁 애가 나타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공지능으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용어를 인공지능의 한 부분을 딥러닝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짜 해서 페이크 해서 딥페이크라고 합니다. 딥페이크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장점을 얘기하면은 현정님이 지금 전공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영상이라든지 이거 잘 하시죠? 많이 배우셨고 네. 영상을 만드는데 편집을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고 이게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 알고리즘을 사용하면은 그걸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어. 가짜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무언가 보기 싫은 이미지가 있으면 그것도 싹 없앨 수 있고 그 자리에 또 딴 걸 딱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예전에 그 작년에 마마쇼 했을 때 그때 슈가님인가가 제가 BTS도 찐팬이기 때문에 슈가님이 그때 허리 디스크 때문에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 장면이 보면 다 나온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이제 인공지능으로 싹 갖다 붙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 영상이 긍정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영상 편집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동시에 같은 이유로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요. 야한 동영상. 그렇죠.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사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야한 동영상에서 딥페이크로 만든 야한 동영상 중에서 25%가 한국인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좋은 거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만큼 우리나라 친구들이 인공지능을 잘 다룬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영상 편집 어쨌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우 빠르게 받아들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이것을 조금 다른 데 썼으면 좋은데 왜 이 딥페이크 이 야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가령 예를 들면 야한 동영상이 게 뭐냐면요. 우리 아이유님을 얼굴만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 이제 옷을 그 벗은 채로 싹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기술이 너무 발달되니까 진짜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지금은 물론 유명인 몇 명만 그렇게 하지만 블랙핑크 친구들도 사실 많이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사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될 수 있냐면요.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제가 현장님의 짝사랑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몰카를 현장님 사진을 딱 찍었어. 그런 다음에 몰카 이 사진의 이미지를 현장님의 이미지를 그 영상에다 대입을 시켜. 자, 여기까지만 가도 위험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떤 남자가 어떤 사람이 내 영상을 그렇게 해? 그런데 앞으로 실감 미디어의 시대라는 말 들어봤죠? 들어봤습니다. 실감 미디어의 대표적인 게 뭐죠? 실감 미디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앞으로 유망해 해가지고 AR 얘기도 하고 또 VR 얘기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썼어. 그러면 몰입도가 더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미지를 영상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컴퓨터 모니터로 보는 게 아니라 HMD 속에서 봐. 그러면 더 몰입도가 증가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단계가 나가. 성인용 기구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상의 성관계를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제가 스마트 시티 책에 다룬 한 챕터 중에 하나거든요. 실제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정도로 아주 고난도는 아니지만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성인용 기기를 가지고 하는 건 이미 나와 있어요, 시장에. 근데 여기 만약에 딥페이크까지 들어갔다. 그럼 너무 무섭지 않나요? 네, 생각만 해도. 이거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잡아내기가 너무 힘들어. 왜? 내가 그냥 나 혼자만 그렇게 만드는 거야. 실제로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는 앱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4월 달에 나올 인공지능 너 때는 말이야 책에 조금 상세하게 다뤄놨습니다. 딥페이크 부분의 위험성은. 딥페이크를 할 수 있는 앱이 무료예요. 너무 쉬워. 그러니까 그거 만들면 되는 거야 그냥. 접근성이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디지털 네이티브는요 너무나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향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은 이런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치 영역으로 가서요.
예를 들면은 현정님이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정치인으로 이제 국회의원으로 딱 나섰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현정님의 10년 전 영상을 가지고서 페이크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오디오도 가상으로 따고 입 모양을 진짜처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미 그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현정님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려고 35살 때 딱 나타나는데 유튜브에서 현정 10년 전 이랬다 해가지고 이상한 영상이 많이 돈다면은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영역에서 가짜 동영상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기도 합니다. 정말 양날의 검인데요. 맞습니다. 정말.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인데요. 이건 역시도 이제까지 우리 인간이 문제를 해결해 왔듯이 저는 이 문제도 잘 해결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